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미 해병대가 강력한 이동식 대함 타격 시스템인 로그파이어스를 지금 실전 배치하고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그저께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또 미 육군이 또 엄청난 이동식 타격 시스템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 전략군에서 미사일 발사, ICBM 발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발사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할 미국의 전략미사일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관 위에 누군가 트럭을 주차해 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혔지만 사실은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괌에 수시로 전개되는 B-52H 전략폭격기의 발진 거점으로 잘 알려진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미노트 공군기지의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일로 위에 누군가 대형 트럭을 주차해 주민이 신고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지역 언론이 현지 시각 5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7일 기지 내부의 한 민간 직원이 미사일 사일로 위에 트럭이 주차되어 미사일 발사가 못되도록 막고 있다 라는 보고를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해당 직원은 실제로 미니트맨 발사대 위에 주차된 하얀색 트럭을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은 그 트럭은 일부러 세워놓은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알고 보니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전시 미사일 발사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의 오인 발사를 막기 위해 일부러 사일로 덮개 위에 트럭을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이른바 미니트맨 모의 전자발사, 시뮬레이티드 일렉트로닉 라운치 미니트맨 3라고 하는 비사격 훈련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요. 지난 1984년 10월 와이오밍 워런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에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될 뻔한 아찔한 사고를 겪은 뒤 사일로 위에 장갑차 또는 대형 트럭을 세워놓은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구형 미니트맨 3를 대체하는 차세대 ICBM GBSD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새로운 ICBM이 개발되면 사일로 위에 트럭이나 장갑차를 올리는 이런 위험한 안전장치가 사용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진짜 미사일 발사 뚜껑 팍 열리고 미사일 촥 올라오는 그 사일로예요. 사일로 위에다가 이 대형 트럭을 주차를 해놓은 걸 보고 이 지역에 지나가던 이제 민간인 공무원이 뭐한 짓이야 하고 이제 사진 찍고 신고를 한 겁니다. 아니 언제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하면 바로 우리가 방역탄 날려야 되는데 저게 지금 뭐한 짓이야 하고 지금 신고를 했는데 정말 신고 전신 투철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훈련이 했다 이겁니다. 그럼 뭐하러 이 훈련을 이렇게 하냐. 1984년도에 오발 사고가 있을 뻔했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핵미사일 발사하려고 하면은 장교 둘이가 이제 동시에 열쇠 꽂고 돌리고 뭐 이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사격 훈련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나갈 뻔한 겁니다. 그래서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나가버리면은 소련 입장에서는 당시 소련,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야 이 자식들 우리에게 지금 ICBM 쐈어? 바로 방역탄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인류 재앙의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로 발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사일로를 막자. 혹시나 오발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일로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 그 뚜껑이 잘 안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뚜껑이 열리는 시점에서 미사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미사일이 장갑차 또는 이제 이런 트럭을 쳐버리면서 거기서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차라리 이제 이 내부에서 폭발해서 저기까지는 안 가게끔 만드는 이제 이런 안전장치로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니트맨 3는 워낙 구형이에요. 1970년도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으니까 무려 지금 51년 된 그런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구형 미사일인데 이걸 미국이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피스키퍼 이런 엄청난 미사일들 만들었지만 이제 소련하고 전략무기 감축협정 들어가면서 그걸 다 이제 폐기하고 그냥 미니트맨 3 체제로 계속 왔어요. 미니트맨 3는 원래는 세 개의 탄두가 들어가는 다탄두인데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서 여기는 그냥
탄두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50에서 475킬로톤짜리 탄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여기 지금 사격 통제 장비 완전히 뭐 고색창연한 거 이거 지금 좀 바꿔주자. 근데 이제 오바마 시대 때 핵무기 계속 감축하면서 그 업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찔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차세대 미사일 GBSD를 만들고 있는데 그건 뭐 굉장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알려진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신형 미사일 나와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미 해병대가 무인 지대함 미사일 발사 시스템 로그파이어스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미 육군이 고기동 다련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를 로봇화시켜서 대량 배치할 구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기존의 M142 하이마스 고기동 다련장 로켓 시스템의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의 장거리 정밀 화력 교착 기능팀은 올여름에 M142 하이마스에 반자율 시스템을 적용해 실사격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제작되고 있는 이 시제 차량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고 미 육군은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이번 시연에서 하이마스는 사격장까지 원격으로 조종해 이동할 예정이며 발사 역시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미 육군은 현재 개발된 기술로 다련장 로켓은 물론 거의 모든 차량을 무인화시킬 수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마스는 C-130 수송기에 탑재될 수 있는 차륜형 다련장 로켓으로 6발의 227mm 로켓을 발사하거나 한 발의 에이테킴스 미사일, 또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700km급의 프리즘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미 육군은 하이마스를 무인화시켜서 수송기를 통해 신속하게 전개시킨 뒤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육군의 하이마스 무인 시스템, 해병대의 로그파이어스 시스템 등 경량화된 차량에 탑재된 무인 미사일 투발 수단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원격으로 통제되는 이러한 무인 포병 시스템, 우리 군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군이 중국을 완전히 그냥 포위 압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무인입니다. 무인체계. 지금은 원격이니까 뭐 어딘가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넣고 해서 이제 자율 시스템 넣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지금도 하이마스 미 육군 미 해병대 잘 쓰고 있는데 뭘 여기다가 또 무인했다고 또 이렇게 떠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해병대의 로그파이어스도 무인이지 않습니까? 무인인 것과 유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인 시스템을 만약에 도서지역이나 중국과의 굉장히 어떤 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중국 함대 또는 중국 제공권 인접 지역에 이 로그파이어스나 하이마스를 갖다 놓고 쐈을 경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송기가 가든지 아니면 대형 헬기가 가든지 가야 되는데 무인 시스템이면 그냥 쏘고 버려도 되는 겁니다. 다시 안 가도 되죠. 그래서 이 다시 가는 수송 시스템,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C-130이 가야 되고, 로그파이어스 같은 경우는 헬기가 가야 되고, 이런데 그거 가다가 적의 포화에 또는 적의 역공에, 역습에 또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인화시켜서 그냥 치고 빠지지도 않겠다. 그냥 치기만 치겠다. 니는 그냥 맞아 죽어라. 중국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이마스에 우리 한국 육군도 가지고 있는 MLRS하고 똑같은 227mm 로켓탄, 우리 MLRS는 12발인데 여기는 6발 들어가죠. 그리고 에이테킴스, 우리 MLRS는 2발 들어가는데 여기는 또 1발 들어가죠. 프리즘, 여기 2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프리즘이나 에이테킴스에 자탄식으로 해서 중국의 함대를 자탄으로 그냥 조져버리겠다 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하이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에서부터 남중국해,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쫙 이어지는 이 중국의 A2AD의 첫 번째 제1도련선 라인에 쫙 이걸 깔고 로그파이어스 깔고 해서 중국의 해군 꼼짝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는 미 해군이 하는 게 아니고 미 육군, 미 해병대가 그걸 하겠다. 이게 바로 다영역 전투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 슈덴스코트 해서 우리 포병이 적의 대포병 사격을 염려해서 빨리 치고 빠지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우리도 만약에 사실은 뭐 예산 문제인데 우리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니까 우리에게는 이걸 이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그런 판단이 되면 그냥 이것을 한번 쏘고 버리는 쪽으로도 또 자율주행이니까 스스로 또 이동시키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포병 인원도 좀 줄이고 자율주행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렇게 해서 인력 그리고 작전의 과감성 이런 것들 한번 우리 포병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